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격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해서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게 하고요. 또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우리 몸속의 혈액 속에 농도를 맞춰주죠. 그래서 생식이든 소화든 성장이든 이런 과정을 또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항상성이 잘 맞춰져야 아이들이 성장기에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근골격계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들 지금 키가 막 자라고 있는데 그리고 3, 40대에 이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리고 갱년기가 오면 내 뼈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이 과정들을 평생의 생애 주기를 잘 맞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근골격계는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많고 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우리 몸이 근육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분들과 같이 여행도 하면서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근골격계에 손상이 있으면 자기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좀 가장 큰 손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근골격계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골격은 206개의 이제 뼈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뼈 그림이 보이시죠? 우리가 드러났을 때는 뭐 팔뼈, 다리뼈 이렇게만 생각하시지만 이 뼈 안에는 수많은 조직과 또 근육과 인대 이런 세포 조직들이 이 안에 차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화액낭 같이 우리 체내의 수분이 60에서 70%를 좌우하듯이 그 활액낭, 수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격계는 단지 뼈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드러운 조직,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지지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심장 그리고 폐가 있잖아요. 그럼 이 늑골이 이 장기를 보호하고 있고 오른쪽 늑골 밑으로는 또 간을 보호하게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척추에 있는 부분들은 또 안에 신장이나 부신을 보호하게 되고 저희 골반뼈 있죠? 골반뼈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생식기나 남성의 생식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뼈 장기들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또 뼈 이 사이에 근육과 인대들이 부착이 되어서 이 골격을 잘 유지하고 근육에 또 글리코겐 형태의 당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부착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조혈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골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조혈모 세포, 혈액을 만들어내는 세포하면 혹시 간이나 심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모 세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뼈 안에 있는 골수가 좋은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영양동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한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어질 수 있게 혈구가 건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뼈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뼈 사이에 혈관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영양동맥이 그 안에 영양을 주면서 골수가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백혈병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뼈 속에 있는 골수를 이식해서 백혈병 아이들한테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뼈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골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기질의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이 뼈 안에는 여기 보시면 뼈 조직이 단단한 시멘트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칼슘이나 인 성분이 들어가서 그 뼈 외장을 이제 어떤 구멍난 외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 칼슘이나 인이나 이런 성분들이 이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뼈 속에. 그렇기 때문에 무기질의 저장고라고 해요. 저희가 갑상선 호르몬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이 갑상선 호르몬에서는
칼시토닌이라는 조골세포에 의해서 뼈를 만들어내고 부갑상선의 기능에 의해서 혈액의 농도, 칼슘의 농도가 1%가 안 될 때 파골세포로 그거 혈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칼슘을 빼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뼈 안에 무기질을 저장하고 그것을 칼슘 농도를 맞추는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뼈 생각하면 호르몬, 무슨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뼈와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춘기 성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갑상선 기능이 잘 되어야지 이 성장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고 간 기능이 또 좋아야지 그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 성장하는 것에 이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그리고 영양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때는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갑상선이 조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임신성 갑상선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칼슘의 농도를 맞추면서 갑상선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호르몬이 잘 임신, 출산을 계획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와 칼슘 농도나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갑상선 호르몬이 성장에 뼈 관련에 잘 엄마들이 출산, 분만을 하고 나서도 그 역할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유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갑상선에서 칼슘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 뼈 속에 있는 칼슘 농도가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골연화증이나 기흉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뼈가 단단하지 못하고 말랑말랑하게 되면 길이 성장만 하게 되고 그 안에 단단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 형성할 때 필요한 조절 인자가 비타민 D, 그리고 칼슘, 비타민 C, 그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줘야 되고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성 호르몬이요. 여성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이런 성 호르몬들이 같이 조절이 잘 되어야지 이 뼈 형성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뼈 세포 중에 간질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칼슘이나 인이 있으면 되게 단단한 조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섬유소로 연결되는 콜라겐, 엘라스틴으로 이어지는 탄력적인 섬유가 그 뼈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굳어져 있는 뼈만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발로 이 뼈를 탁 차면 뼈가 부러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동성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자세가 어때요? 목도 굽혀야 되고요. 허리도 굽히고 피고 무릎도 다리도 오므렸다 폈다 앉았다 일었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팔 동작만 해도 올리고 내리고 뒤로도 할 수 있고 이 자세가 굉장히 유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뼈가 단단하기만 하면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뼈 안쪽에 이 탄력적인 섬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어떤 고무줄 같은 이런 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콜라겐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튼튼한 동아줄 이상으로 굉장히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부 조직으로 보면은 콜라겐이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주름이 생겨요? 여기에 깊은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름이 생겼다는 것은 동아줄 이상의 단단한 이 조직의 끈이 끊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주름이 생기기 전에 보호할 수 있는 콜라겐을 미리 섭취해주면 좋은데요. 이 뼈 안에도 이런 콜라겐이나 이 엘라스틴은 그 위에 코팅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이 조직, 뼈 안에 있는 조직들이 유연성 있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척추나 이런 게 연결된 뼈들이 잘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장기나 이런 것도 움직임이 있잖아요. 저희가 운동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뼈도 단단하게 지지도 되면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저희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잘 형성이 되게 하려면 영양소가 비타민C나 단백질이 충분히 있어야지 이것들이 콜라겐이 제대로 형성이 돼요.
근데 성장기에 아이들이 단백질 섭취를 지방으로만 섭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충분히 아이들이 있어야지 이 안에 콜라겐, 엘라스틴이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성장기 생각하면 저희가 칼슘만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단백질의 조직이 하는 역할들이 가장 커요.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제일 우선으로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칼슘, 그리고 이 비율이 맞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비타민 D라든지 이 순환을 도와주는 오메가3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뼈의 성장이 어느 시기 때 가장 많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태아에 있을 때 거의 50에서 55cm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사춘기 때 기성장이 1년에 한 20cm 이상 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춘기 때 또 단백질이나 이런 무기질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럼 사춘기 이후에 성장이 멈추느냐? 아니에요. 골 형성은 30대, 35세까지는 골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30대, 30대 초반이면 저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아이들이나 육아적인 스트레스나 또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칼슘 소모량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술이나 담배 이런 것까지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알코올 대사를 하면서도 칼슘 소모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초반 때까지는 골 형성이 아주 많은 시기니까 그때 칼슘 섭취나 이런 무기질 섭취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면 좋죠. 근데 대부분 젊은 분들은 그때 자기 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부모님들이 좀 미리 스터디 이런 거 해놓으셔서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던지 본인이 건강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 골 형성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시기가 있냐면 성인이 되면 그럼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장 호르몬이 이 성장기가 많이 될 때 이제 골 형성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세포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재형성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어르신 80, 90세 노인들도 외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관절들이 부러지거나 이랬을 때 재형성되는 게 이런 성장 호르몬들이 그런 거에 뼈의 재생, 복구할 때에 다 거기에 성장 호르몬이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평생에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간이라든지 갑상선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니까 평생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특히 언제 저희가 갱년기가 왔을 때는 여성분들에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감하게 되잖아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연령대별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있고 30대에 유지되다가 35세가 넘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떠다가 갱년기가 왔을 때는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뼈의 골질 형성하는 것이 거의 원래는 5년에 2%씩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이렇게 급감하게 떨어질 때는 10% 이상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질에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나면 어른들은 화장실에서 살짝 넘어진다든지 계단 같은 데 넘어지면 이 골반이라든지 어깨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바스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질에 이런 구멍이 막 생기는 경우에 골다공증 이런 거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갱년기 오기 전에 골질 형성하는 거나 칼슘 보유량 이런 것들을 충족하게 해두셔야 나중에 70, 80대 건강을 유지할 때 정말 우리 가족과 행복한 여행을 하고 외출해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근심이 쌓이게 되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도
이야기 못하고 갔다 와도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갱년기 오기 전에 일단 30대까지 물질 형성하는 거에 더 신경 쓰시고 갱년기 전에 미리 보충해서 거기에 이 물질들이 뼈 안에 침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뼈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 그림에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에서 칼시토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뼈에 이 칼슘이 축적하게 돼요. 그러면 칼슘이 혈액 속에 농도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신장에서 비타민 D와 함께 재합성이 돼서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 내에 칼슘 농도를 맞추게 돼요. 그러면 혈액이 또 칼슘이 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는 칼슘 농도가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 부갑상선 호르몬에서 뼈 속에 있는 거를 또 녹여서 혈액의 1%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 갑상선도 중요하고요. 신장에서 비타민 D와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해내는 역할들을 같이 이 장기에서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신장이 약하다 그러면 뼈도 굉장히 약하게 돼요. 그러면 뼈가 약하면 또 어떻게 되죠? 이 그림처럼 내 골수가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혈액을 만들어내는 적혈구나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혈액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혈액을 재생하는 그런 역할들이 부족하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빈혈이 오게 되고 두통이 오게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도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이고 신장도 관리하셔야 되고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칼슘 농도를 못 맞춘다는 것은 신장의 기능이 안 좋으면서 혈압 조절도 안 되고 당 조절도 안 되게 되는 이 역순환이 이제 계속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육, 뼈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여기 골막이라고 해서 이 골외막에 근육과 인대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 안에 굳어져야 되고 근육이 충분했을 때 근육이나 인대도 재형성이 돼요. 그래서 상해나 이런 게 입었을 때에도 그 인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해서 얘네들은 맞춰놓지만 인이 나와서 얘네들 근육이 재형성이 안 되면은 빈약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백질, 근육의 섭취가 잘 되어야지 그 근육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요. 간 내 장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당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당을 저장하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빨리 지치고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하체가 좀 튼튼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지구력 있고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이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 뼈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좋으니까 오래 서 있거나 장기간 활동을 해도 지구력이나 이런 게 이제 좋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 마이오신이나 액틴 이런 것들이 근수축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 호르몬이거든요. 그것들이 수축과 이완을 충분히 잘 할 수 있게끔 호르몬을 또 만들어내는 것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주 역할들을 하고 있고 뼈 안에도 어느 분들이 혈관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양 동맥이 충분히 혈액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뼈 순환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들이 잘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여기서 볼게요. 이게 뼈 성장 과정에서 연골이 뼈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단단해진 뼈가 있고 여기 연골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가 부피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렇게 커지면서 얘네들이 요 뼈에 부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 뼈가 단단해지고 또 다시 그 밖으로 연골이 또 생겨요. 그러면 연골이 점점 커져서 다시 뼈가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길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활액낭이라고 해서 물주머니들이 있어요. 척수 사이에서도 다 이렇게 물주머니가 있어요. 물주머니가 있어야 뼈가 유연하게 성장도 하고요. 움직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분 공급하는 활액낭이 있어요. 근데 이 연골은
이런 이미 뼈가 형성된 것처럼 영양이 공급되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 할액낭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연골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활액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어떤 물을 섭취하는 게 좋은가요? 미네랄이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몸에 체액에 산알칼리의 농도도 맞추면서 산투압 같은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몸 체내에 수분 공급이 중요하듯이 관절 사이에서도 그 수분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물 공급이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절 사이사이에는 다 활액량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굽히고 펴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이제 자유롭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이에 뼈들이 쭉 이렇게 척추를 생각한다면 이 사이에 물 액낭도 있고요. 요 안에 신경이 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뼈만 있으면 신경을 계속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물주머니들이 조금 유동성이 있으면서 뼈 안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디스크로 인한 뭐 통증이라든지 관절 통증 이런 거를 잘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이나 이런 걸로 더 몸을 굳지 않고 유연성이 있게 도와주면은 좋죠. 그리고 이제 관절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부분 요즘 여기 어깨 부위에 뭐 석회가 있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피곤하면 독소나 이런 물질이 어디에 쌓여요? 어깨 근육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장거리 운전이라든지 뭐 스트레스와 과도에 그러면 어깨가 뭉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생기는 질병들이 많고 저희가 관절을 이렇게 보시면 관절이 일축성 관절, 이축성 관절, 다축성 관절이 있거든요. 이런 건 뭐예요? 저희가 이 뼈는 고정된 상태 있잖아요. 이 팔뼈는 이거는 일축성 관절이라고 하고요. 이축성은 이렇게 펴고 접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손가락도 뒤로 젖혀지지는 않잖아요. 굽혔다 폈다 이런 거를 이축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어깨 근육은 어때요? 몸을 앞으로 올리고 위로 하고 뒤에서도 올릴 수 있고 다 여러 방면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축성 관절이라고 하는데 발목이나 어깨, 고관절 그래요. 그러면 어느 부위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어깨 부위를 어깨 관절 여기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연결하는 근육이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에 수술 이렇게 왔다가 통증 클리닉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손목도 회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요? 터널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축성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부위를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니스트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무거운 거를 막 들어 올린다든지 어떤 준비 운동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하게 되면 그랬을 때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무리하게 되면 이 수액인의 이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이 딱 신전이 되거나 아니면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염증이나 아니면 봉합 아니면 또 관절도 어디에 부딪혔을 때 이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그 부위가 연골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찢어지거나 그 안에서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찌꺼기에 의해서 또 염증이 생기게 되고 뼈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 혈액들이 파괴가 되면서 또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관절염, 이런 통증, 네, 이런 거 그리고 신경계로 인해서 말초신경 통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에 관련된 비타민C나 비타민 E 이런 성분들을 충분히 드셔서 염증을 조절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염증하면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금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 백혈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또 공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가 낫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미리 더 심해지지 않도록 이게 심해지면 이런 관절에 풍선이 부풀듯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통증이 되게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평소에 단백질이라든지 유산균, 비타민 D, 갈리기, 뭐 세레늄이 이런 성분들로 항산화하면서 염증을 제거해주고 오메가3 이런 것도 비타민 E 성분이 염증 제거에 굉장히 좋으니까 영양식품으로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태양성 관절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나이 들면서 이제 많이 쓰게 되잖아요. 저희가 몸을 많이 써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통계적으로 쓴 만큼 질병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 쓸 수는 없지만 잘 보호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평소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사전 운동을 미리 하고 관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조인트 가드 제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에 보시면 그 글루코사민이 들어있고 그거는 여기에 이제 관절에 연골이 형성이 되는 아미노산과 당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재생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글루코사민과 그리고 히아루론산. 그래서 여기 활액낭 수분을 보호하는 이 수분을 우리가 섭취를 많이 해도 내 몸에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서 히알루론산에 그 조인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히알루론산 그리고 여기 엘라스틴 같이 이 탄력 섬유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리스치를 해주는 그런 식이 유황이 들어있어요. 유황 같은 경우에 요즘 항암이라든지 통증 조절 이런 게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식이유황으로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성분과 콜라겐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피부 있을 때 요즘 뭐 석류라든지 다른 걸로 그 콜라겐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 조인트 가드는 근육 콜라겐 그리고 피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인트 가드를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콜라겐이 더 쫀쫀하게 동아줄 같이 더 단단한 콜라겐을 내 몸에 이렇게 연골이라든지 인대나 근육을 형성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가드를 드시면 좋은데요. 조인트 가드가 효과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어느 분은 드시고 일주일, 2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고 연세가 좀 많으셔서 이미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개월 정도를 충분히 드시면 통증이나 염증 조절뿐만 아니라 연골이 재생되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인트 가드를 집중적으로 그때 통증이 많이 올 때 드시면 좋고요. 조인트 가드를 드셨을 때 그 조직에 연골이 형성되면서 조직이 늘어나면서 피부들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꽉 차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타민C를 드셔서 통증 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겸해서 드시면 좋고요. 이게 혈액 공급이 같이 돼줘야 되니까 오메가3 그리고 칼슘 비타민 D도 함께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은 이 관절 근육계의 문제에서 생기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 질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시기는 임신 때 그리고 사춘기 그리고 골 형성이 마지막으로 되는 그 30대 초반까지 신경 많이 쓰시고 마지막으로 갱년기 올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